페이지 330페이지 대칭 이동을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뭘 배웠죠? 평행 이동을 배웠어요. 평행 이동은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냥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대칭 이동은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축이 있습니다. 축을 경계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 정확한 뜻을 살펴볼게요. 어떤 도형을 직선 혹은 점, 그죠? 이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떤 거에 대칭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좌우가 반될 수도 있고 상하가 반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버리면 우리 만약에 이렇게 별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가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겠죠. 혹은 이 별표가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게 바로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 되셨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는데 오늘은 대칭이동을 할 것이다. 둘 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잘 익히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의 대칭 이동과 뒤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평행 이동과 다르게 둘이 똑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대칭 이동이.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과 우리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더 쉽다. 그죠? 우선 4개의 큰 축이 나옵니다. X축, Y축, 원점, 점이죠. 이거는 직선이고요. 그래서 직선, 이렇게 해서 하나, 선에 대한 것이 3개가 나오고요. 직선 3개. 그 다음에 점에 대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4개가 나온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 그래서 X축, Y축, 원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이렇게 배우는데요. 우선 X축부터 보겠습니다. X축을 대축한다는 것은 상하로 바뀐다. 그렇죠? X축이 가로선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상하 반전. 그러면 이 X좌표는 그대로다. X좌표는 그대로고 상하 위아래가 바뀌니까 Y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로 된다. 즉 X는 그대로 Y는 부호 바뀐다. 따라서 Y의 부호만 바뀌게 써주시면 됩니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축의 대칭이동은 이건 세로축이에요. 세로축. 따라서 위치를 바꾸면 뭡니까? 좌우가 반전된다. 좌우 반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로축을 기준으로 넘기니까 좌우 반전이니까 이 높이가 Y는 그대로고요. 뭐만 좌우 X가 마이너스 X가 된다. 혹은 마이너스 X가 X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X축일 때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X축 대칭 이동일 때, Y축 대칭 이동일 때는 X축의 좌표가 부호가 바뀐다. 크로스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X축은 가로선이기 때문에 상하 반전이다. 상하는 Y다. Y축은 세로축인데 좌우가 바뀐다. 좌우는 X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상하니까 Y축 바뀌고 좌우 반전이니까 X축만 바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원점 대칭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살펴보면 원점 대칭은 우선 이렇게 Y축을 바꿔주시고 X축 대칭 하신 다음에 원점 대칭은 X축하고 Y축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Y축 동시에 대칭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가 되죠. 얘를 또 어떻게 이동합니까? 다시 Y축에 이동시키면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은
x축에다가 y축을 한 번씩 대칭하기 때문에 둘 다 x, y 좌표가 부호가 한 번씩 바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점 대칭은 뭐 한다? 원점에서 반대측에 있는 것은 이렇게 x축 대칭하고 다시 y축 대칭. 뭐가 먼저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y축을 먼저 대칭시키고 x축을 대칭시켜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x축 대칭하면 y의 좌표가 y의 부호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값이 바뀌는데, x축도 대칭하고 y축도 대칭하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요. 얘는 더 쉬운 게 뭐냐면 그냥 x와 y 값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y에 대한 대칭일 때는 x와 y를 뭐한다? 바꾼다. 그게 바로 x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이 대칭 이동된 방정식을 함수를 우리 이제 뭐라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도형이 생긴다, 도형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역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좀 명칭을 좀 알아두십시오. y는 x에 대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점이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 타임이 좀 빨랐어요. 점이 아니라 도형을 이동시키는 것을 역함수라고 부른다. 여기 화살표 보겠습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x축, y축에 대해 한 번씩 대칭 이동은 같다. y축 먼저 해도 됩니다. 이렇게 순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x축, y축 각각 한 번씩 대칭 이동한 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x 써주시고요. y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x는 마이너스 y 써주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써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가 반대로 y, x가 되고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가 된다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대한 설명인데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x', y'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y는 x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p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쭉 연결하면 수직이고 2등분한다. 수직 2등분이 된다. 이 중점 m입니다. 이 중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2등분 된다. 그 다음에 수직이다 라는 것으로 두 가지 성질이 쓰입니다. 우선 중점은 2등분 되기 때문에 그 중점은 y는 x 위의 점이다. 그렇죠? 여기 m이라고 하는 이 중점은 y는 x를 지난다. 따라서 대입시켜주면 성립하겠죠. 대입시켜주면 이런 형태의 기억이 나오고요. 직선 y는 x의 수직이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pp'가 어떻게 된다고? pp'가 기울기가 지금 애가 기울기가 1이죠. 따라서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연립하니까 x-는 y가 나오고요. x''은 y가 나오고 y''은 x가 나와서 따라서 p', x', y''은 p', y, x. 그래서 y, x를 넣어준 거랑 뭐한다? 똑같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 중점은 기억하셔야 될 게 중점은 y는 x 위의 점이다.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죠. 얘를 대입시켜주면 x' 빼기 y'과 x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로 풉니다. 직선 p'은 뭐한다? 수직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해 주시면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고요. 얘들을 연립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주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x 프라임은 y, y 프라임은 x라는 식이 나온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5,-2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은 뭔다? 가로축 상하만 바뀐다. 그래서 5,2 y만 바뀐다. y축은 가로축 좌우만 바뀐다. 따라서 x만 바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원점은 x축 y축 한 번씩 하니까 둘 다 바뀐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직선 y는 x에 대한 식은 xy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참고로 직선 y는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yx를 해준 상태에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요. 도형의 대칭 이동도 아까 뭐예요?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x축에 대한 거는 y만 바뀐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것은 x가 바뀐다. 원점에 대한 것은 xy가 동시에 부호가 바뀌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다? y는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시면 된다. 아까 점하고 똑같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아까 점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에서 나왔던 거 똑같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주시면 끝나고요. 4번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x 프라임은 y, y 프라임 x. 즉, 우리가 이제 x, y를 반대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x, y는 0에 대입하면 fy 프라임, x 프라임은 0이다. 따라서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은 방정식 f y,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유의 점이다.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처음에 나오냐면요.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있죠. 그쵸? 앞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x 프라임은 y가 됐고 y 프라임은 x가 됐다. 이거를 우리 어디서 봤냐면요. 바로 까먹었나요? 바로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생각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x 프라임, x는 y 프라임, y 프라임 대신에 x, y에다가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얘를 일반식으로 프라임을 빼주면 f, y, x는 0을 나타내는 도형유의 점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즉 y하고 x가 어떻게 된다? 대칭 이동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바로 구할게요. x축에 대해서 바뀐다. x축에 바뀌면 상하 반전 y만 바뀐다. 따라서 x 그대로고요. y만 부호 바뀌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는 다 가로축이고요.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x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x만 바뀌면 되고요. 원점은 x와 y가 모두 바뀝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됐습니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바뀐다. 그러면 직선 y는 x 대신에 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y하고 x를 서로 바꿔주면 된다. y 3x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5번 문제까지 만들어도 되겠죠. 직선 y는 마이너스 x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과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이해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동은 뭐한다? 그냥 점과 도형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더 편하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죠.